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올렸었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번 방송을 하고 이번 시간에 그 노블폼 통로 장단점 얘기 드리고 판매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목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짧은 영상 하나 올리고 말았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하는 거 하고 그 노블폼 통로는 토요일 넘어서서 일요일 새벽 정도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현실적인 콘도 접근법 임대편을 1편으로 했었죠. 왜냐하면 임대편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투자편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편부터 올린 거고요. 자, 거기에서 주로 얘기했던 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브랜드에 집착한다. 그 브랜드는 지역 브랜드인데 대부분 아속, 통로, 에까마이 이런 지역 브랜드에 집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넓게 태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나 심지어 한국에 안 사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와서 보면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지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도 투자를 하실 때 보시면 넓잖아요. 넓은데 항상 있죠. 여기 요만큼만 보고 요 안에서 뭐 하려고 해요. 여기가 또 중심부도 아니야. 이쪽이 중심부죠. 실제로는 최중심부는 이쪽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하려고 그래. 이게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정보들이 수십 년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임대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아속에서부터 집을 찾죠. 그래서 내 자금에 맞는 집이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롬퐁 갔다가 통로 갔다가 그렇게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요 중간에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롬퐁 39 도로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 오래된 콘도들이 쫙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통로 쪽으로도 있고 아속 쪽으로도 오래된 콘도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그냥. 자, 그러면 그냥 그런 데 들어가서 오래된 콘도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겠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전기료도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수도세도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집도 오래돼서 벌레도 좀 나오고 그런다라고 해서 내가 그냥 프롱퐁 사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계속 살다 보면요, 다른 데 안 살아봤으니까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걸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집들만 사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불편함 못 느끼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프롬폼 같은 데는 일본 가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 먹고 그러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내 생활비를 늘린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인식하지 못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투자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임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고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살아보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전기료도 더 많이 나오고 수도세도 더 많이 나오는데 집은 오래됐고 생활하기 불편하다. 그리고 전철에서 멀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러면 됩니다. 그건 임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예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확률이 당연히 커지겠죠. 당연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여러 번 얘기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줄 끊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 통로 중심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로하고 가깝다라고 해서 줄 꺼버리면 안 된다라고 너무나 많이 얘기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방콕에서는 특히나 줄 끄시면 안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에까마에서 통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스트리트 뷰 딱 보면 이런 데가 나오거든요. 통로인데도 이런 데가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특히 방콕에서는 함부로 줄을 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이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 가깝다 하더라도 같은 생활권도 아닐 뿐더러 투자적으로 보면 아예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수쿰비 로드에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게 되면 발전도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결정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적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통로 에까마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중심이 아니고 중앙부가 중심이기 때문에 중앙부 쪽에 있는 콘도들이 그나마 가치를 가지지만 다른 지역, 특히나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에 가면 역 주변 이외에는 콘도의 가치가 엄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위에 페차부리 로드에 있는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콘도들은 왜 가격이 쌀까요? 중심부에 있는 콘도들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지, 같은 지역에 있어서 그냥 이 콘도들만 가격이 싼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곳에 있는 콘도들을 줄 그어 가지고 사시면 망하는 겁니다. 줄 그어 갖고 사놓고 그걸 통로 콘도라고 착각하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투자성과 임대가 다른 겁니다. 왜? 임대는 내가 여기 살면 사실 굉장히 불편하지만 내 스스로 불편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 차 있고 요 주변에 회사 다닌다. 아니면 요 주변에 사무실 있다. 그러면 별로 안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 놓고 줄을 끊는 행위는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또 다른 거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메인 로드가 있죠. 메인 로드가 있습니다. 메인 로드가 있으면 이렇게 샛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드 앞에 있는 요 건물이 콘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요 뒤에 있는 건물이 콘도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샛길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콘도와 이 앞쪽에 메인 로드에 붙어 있는 콘도는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가치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당연히 뒤에 있는 콘도들은 가격이 싸야 되고요. 싸다고 해서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메인 로드 앞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 통로 로드 앞에 붙어 있는데 가격이 싸다라고 하면 그건 투자적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메인 도로 안쪽에 고층 콘도가 생긴다라고 해서 이 고층 콘도가 메인 도로에 있는 콘도만큼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클롱도이 쪽도 마찬가지라서 이렇게 도로에 붙은 콘도와 이 이면도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콘도는 당연히 가치가 다르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필요 면적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면적들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태국에서 한 번씩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어긋나느냐? 그렇게 쪼개놓고 팔아야 외국인들이 쉽게 삽니다. 왜? 앞에도 얘기했듯이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통로 콘도다. 그런데 한 2억 5천 정도의 콘도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언뜻 들으면 2억 5천 정도의 콘도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통로 콘도 원베드룸 사면 된다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라고 했습니까? 되도록이면 사지 말라라고 했죠. 그런데 이 원베드룸이라는 것도 면적이 다릅니다. 이 원베드룸이라는 것도 지역마다 면적이 다릅니다. 통로에서는 면적이 굉장히 큰 것들도 있어요. 랑수안 같은 데 가면요, 원베드룸이 80스퀘어미터짜리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역마다 공급되는 면적이 다른데 이 지역에 2억 5천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면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적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25.55 스퀘어미터다. 그러면 한 6mm다. 그럼 6밀리언 바트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거의 24만 바 정도 나오죠. 그럼 굉장히 싼 겁니다. 24만 바 정도면 개판 5분 전의 면적으로 쪼개놨기 때문에 전체 가격이 싼 겁니다. 이건 태국 콘도들의 특징인데 태국 콘도들 중에서는 어떤 콘도들이 있냐면 이렇게 기획성으로 만든 콘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국인들한테 그냥 속여서 파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처럼 통로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3억 가지고 통로 콘도를 찾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콘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런 콘도들은 지역에도 맞지 않고 지역 면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놓으면 투자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곡소리 나냐면 재판매할 때 이제 곡소리 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삽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임대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콘도를 고를 때는 로케이션은 기본이 돼야 됩니다. 로케이션은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 구성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면적 구성도 어떤 거 봐야 되냐면 이 지역에 현재 투베드룸이 55스퀘어미터만 지금까지 공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앞으로 발전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개발 호재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만들어지는 거는 55보다 더 큰 면적이 더 좋은 겁니다. 앞으로는 그 면적대 이상의 것들을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죠. 앞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잘게 쪼개 놓는 거. 또 다른 예, 대표적인 예가 이게 XTL 가마이죠. XTL 가마이도 지금 보시면 30스퀘어미터로 만들어 놨습니다. 29, 30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판매했던 회사가 원래 JLL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회사와 합작해서 만든 콘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콘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면적을 쪼개 놓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회사가 판매를 하는 콘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외부 회사가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쪼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쪼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에도 맞지 않고 임대 놓을 때도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왜?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는 이 면적보다 큰 면적들을 전부 다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쪼개놨냐? 과거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죠. 에어비앤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 콘도를 기획했을 때는 에어비앤비가 불법이 아니었는데 기획을 하고 분양을 하고 있는 동안에 불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쪼개놔서 싸게 사서 에어비앤비 돌리려고 했던 효과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콘도도 전부 다 페이스 스캔으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보시면 91, 82, 85, 84, 94, 55, 84입니다. 55가 원베드룸이죠. 그죠? 아까 보셨던 거하고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거 통로에 있는 콘도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 한 층에 두 개밖에 안 들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고급형 콘도입니다. 고급 콘도들은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보여줬던 것 잘게 쪼개놓은 것들하고 완벽하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게 다르고요. 지역마다 필요하는 지역마다 공급되는 면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격,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가격이 높을수록 큰 면적이 공급돼야 되고요. 단위 면적당 가격이 낮을수록 작은 면적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콘도들은 외곽에 있는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3, 4억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지역이라는 걸 머릿속에서 다 지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멀리 떨어진 데로 가서 여러분들이 콘도를 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역에서는 얼마만큼 크기가 통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통로 같은 데는 표가 빡 나죠. 앞에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가격이 비싼데 표가 나요. 예를 들어서 뭐 와이어리스 로드 같은데 콘도 지었는데 면적이 25스퀘어미터다.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외곽으로 오게 되면 얼마만큼 크기의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면적이 가장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면적이 약간 잘못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가격이 면적당 가격이 현저히 싸요. 그리고 로케이션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콘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3억을 가지고 그 3억에 맞춰서 콘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임대받을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속에서 3억짜리 찾는 겁니다. 없죠? 그러면 프롬폰 가서 3억짜리 찾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져서 제대로라도 사면 괜찮은데 앞에 얘기했듯이 이런데 이제 통로라고 해서 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접근해서 그래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가 대출까지 다 합쳐서 가진 돈이 10억이 안 돼. 그런데 아파트는 강남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심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한국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균일하지만 태국에서는 그러지 않으니까 약간 떨어졌는데 여기 지도상으로 줄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먼데? 아, 여기 통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깨야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콘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만약에 콘도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곳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앞으로 발전될 곳으로 사는 게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지역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접근을 안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 이런데 여러분들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가 가장 중심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들.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아속, 통로 이런 식으로 콘도를 투자하기 위해서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는 거 외국인 쿼터하고 태국인 쿼터 차이. 요거는 제가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냥 콘도 로케이션, 콘도 면적 구성 좋고 전부 다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방법이 없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전철이 새로 놓였죠. 전철이 새로 놓였다고 해서 전철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철역이 있으면 이 전철역 전부 다 투자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시내 중심부 쪽에서는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했을 때 균일한 투자성이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곳 같은 경우는 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콘도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 익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 익은 지역에 콘도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어지러지 하실 겁니다. 어지러지 하실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 노선 있죠. 이 빨간색 노선은 뭡니까? 에어링크입니다. 에어링크. 에어링크 중에서는 에어링크 역세권 중에서는 역세권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BTS나 MRT 노선보다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기 보시면 랑카맹역 있죠. 여기 랑카맹역이 있습니다. 사실 랑카맹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데 이 위치는 이름이 랑카맹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까마이 북쪽하고 이렇게 가깝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역세권이 형성돼서 좋지 않겠냐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시면 무슬림들하고 같이 섞여서 생활하시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 라인 아래쪽으로는 일반 철도가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요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세권으로서의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시내에서 가깝지만 역세권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요. 반대로 역세권이 조금 형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후아막 정도입니다. 후아막 이런 데는 역세권이 형성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시내 간통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카산역 있죠. 마카산역은 그냥 여기 페차브리역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페차브리역 역세권이다 보시면 되고요. 또 파야타이역이 나오죠. 그럼 파야타이역하고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야타이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은 그냥 그 역에 영향을 받은 거다. 그리고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있을 수도 있다. 무조건 있다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하나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태국에서 한 3억 정도 3억 이하로 콘도를 찾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하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통로역을 3억으로 찾는 거 현실감이 없다 계속 말씀을 드려서 요즘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수쿰빗 로드 라인에서 투베드룸을 역세권에 4억 정도 이내로 살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4억 이내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여기 태국의 지리를 많이 아셔서 잘 아는 지역으로 가면 다행이지만 잘 모르는 지역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고정관념을 아예 지우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죠. 이 돈으로 앞으로 투베드룸 이런 지역에서 살 수 없다. 이 돈으로 앞으로 뭐 통로에서 콘도를 살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콘도를 한번 지으려고 하면 분양하고 3년이에요. 그러면 그 한 10년 동안은 이 지역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가 뻔합니다. 부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앞으로 어떤 콘도들을 공급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격들을 이미 나오는 순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지금보다 더 높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한 3, 4억으로 또 통로 찾으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정말 다른 나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 가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지역에 나는 잘 몰라서 투자를 못하겠다 그러시면요. 다른 나라 가시는 게 나아요. 한인 커뮤니티 같은데 자주 나오는 지역 이런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 할 수가 없는데 찾아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마음을 바꿔서 현실적인 지역으로 가서 투자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태국 포기하시고요. 다른 나라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4억 이내 투베드룸 콘도를 거의 판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해서 팔아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한번 팔았죠. 그건 제가 공개도 안 했습니다. 아예. 정말 이 지역에서는 정말 그만한 돈이 있어야지만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 이하의 돈이 있으면 투자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진짜 자주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잘 안 팔린다. 나중에 팔려고 하면 잘 안 팔린다. 처음부터 잘못 샀는데 당연히 안 팔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잘못된 투자법을 한꺼번에 다 쓰면 당연히 안 팔리죠. 외국인 쿼터 차이도 한 20% 돼. 그리고 위치 안 좋아. 그리고 면적 구성 안 좋고. 이러면 답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하고 싶으면요,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된 데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점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